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청 쪽에서 구시가지에서 학원을 하다가, 올해 이제 급하게 좀 미사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갑습니다라고 정식으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중간에 설명회 하는 장면 간단하게 사진 촬영 한번 할 건데, 그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뒷모습만 나올 거고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 정도만 기록을 할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저희 학원이 고등학교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회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는지, 중학교 때랑 다르게, 그리고 입시 전형에는 이제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시 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자제분이 이번이 처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저희 학원에 있는 1학년 모든 수업을 제가 다 총괄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물리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박사 학위가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학원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학위기가 2개 있는데, 하나가 제 겁니다. 하나는 원장 선생님 거고 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뭐 훑어보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급하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을 좀 잡아드리자면 2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시제도와 정시제도가 있어요. 수시제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수시로 선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전체 기간 동안에 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1학기 때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2학기 때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능이 끝나고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뽑는다라는 뜻의 수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시는 딱 정해진 기간에 선발을 하는 거예요. 수능이 끝난 후에 수능 결과를 가지고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 그때 다 대학들이 선발을 하게 돼요. 이 기간을 벗어난 학교들도 있는데 아마도 가시권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전문대가 그에 해당을 해요. 전문대는 이 기간 이외에 입시 기간이 들어오게 돼요. 이 옆에 써있는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써있는 숫자는 이 6번은 기회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번의 수시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나눠드린 펜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어가지고, 정시 3번은 가군, 나군, 다군을 의미합니다. 이거 각각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가군에는 무슨 대학, 나군에는 무슨 대학, 다군에는 무슨 대학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능을 제가 2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재수도 해봤어요. 첫 번째 수능을 봤을 때는 가군에서 고려대학교를 넣었고요. 나군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넣었고, 다군에서는 홍익대학교를 넣었어요. 근데 다군에 홍익대학교만 입학을 하고 가나군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가군은 똑같이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넣고, 나군은 연세대학교를 넣었어요. 그때는 가군에는 고대 연대가 둘 다 있고, 제가 2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가군의 고대, 나군의 연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좀 무리해서 서울대를 넣지 않고 분리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군에 무슨 학교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생이 어느 시점에 대학 입학을 하느냐랑 상관이 있어요.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내년이 이제 23년이 되고, 이때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2번 지나서 25년도 고3을 맞이하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다면 26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학년은 2026학년도 입시 전형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올해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면 2023학년도 입시 전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뒤로 밀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정확하게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나중에 눈여겨보셔야 될 게 2026학년도 입시 전형에 큰 변화가 있다더라 하시면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전형 6번의 기회는 이렇게 크게 3개로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3개인데 나머지 전형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실기 전형이 있어요. 요거는 예체능 계열.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쪽은 실기 전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문계 계열 학생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거의 폐지됐어요. 요거는 특기자 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거냐면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폐지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학교 시험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학교 시험 성적, 교과 100%가 학교 시험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학교 시험은 쓸데없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과정이나 뭐 체육 시험이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시험이고 학생부 종합에 나오는 이 학생부 100%는 학교 시험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랑 관련돼 있는 것. 뭐 예를 들어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물리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학과를 갈 때 뭐 체육이나 이런 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특정 학과에 대한 특정 과목만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은 학교 시험 성적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논술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게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논술 시험은 통과했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하고 반영을 할 수는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는 이제 수능만 가지고 뽑아요. 정말로 수능만 가지고 뽑아요. 학생부가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돼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최저 점수, 기본 점수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195점을 주고 시작을 해요. 그 정도로 요거는 수능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점수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한 가지만 조금 적어놓고 갈게요.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포함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포함된 점수다.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그리고 수학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똑같이 90점, 수학도 90점 맞으면 둘 다 A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니까 난도가 이거가 낮았다고 하고 조금 높았다고 한다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점수인데 보통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난이도가 높았던 쪽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편성이 돼요. 난이도가 높았던 쪽으로. 그래서 난이도가 포함된 점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에서 잘할수록 상당히 유리해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능이 엊그제 끝나가지고 슬슬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수학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나오고요. 그러면은 국어에서 95점 맞은 학생이 똑같이 수학에서 95점 맞은 학생보다 좀 더 유리해지고 거꾸로 수학이 좀 더 어려웠다 하면은 똑같은 점수여도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째에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때는 수학이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어려운 시험에서 잘 봐가지고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100분위는 100명 중에 몇 등을 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100명 중 등수. 100명 중 등수고 요 100분위라고 하는 게 100%라고 하면은 100%가 이제 전체니까 그 중에 4%면은 몇 등 정도 되냐면 지금 거의 수험생 수가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50만 명 정도. 50만 명 정도에 4%면 25분의 1 곱해서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4%면은 우리 1등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다. 100분위는 100명 기준으로 등수를 매긴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중 1등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만 명 중에 2만 등 안에 드는 거는 왠지 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2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여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유가 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이렇게. 자, 요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에 대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크게 교과랑 창의적 체험활동의 창체라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비교과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비교과 영역은 언제 중요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해져요. 종합전형. 이거는 수시에 해당합니다. 수시. 정시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교과 과목, 어떤 것들이 수능에 나오고 어떤 것들이 수시에 중요하고 몇 학년 때 배우고 조금 정리를 할 텐데,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을 보통 1학년 때 배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이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근데 이 2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배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어요. 여기 혹시 하남고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년 하남고 같은 경우는 3학년 과목인 기하라는 수학 과목을 2학년이 배우게끔 편성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이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과목마다 난이도 편차가 있기는 한데 배울 수 있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전문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전문교과 1 같은 경우는 특목고,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얘기고, 전문교과 2는 마이스터고나 아니면은 상일미디어고등학교나 하남경영고 같은 데 있는 직업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앞에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요거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조금 메모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국어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옆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돼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독서와 문학이 수능 공통 과목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 보더라도 무조건 보셔야 되는 수능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고, 이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는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데, 화법과 작문이 보통의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다고, 쉽다고 평가가 돼요. 언어와 매체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통은 여겨져요.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수능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을 이제 저희 수학학원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학 1, 수학 2라고 나와 있는 과목, 요것들이 공통 과목이에요. 그렇지. 수학 1, 수학 2. 요거는 문과가 되었든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얼마나 잘하냐가 사실은 나중에 결국 수능에서 수학이 얼마나 어렵네 쉽네 이런 얘기에 영향을 덜 받아요. 공통 과목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두 과목 전부 다 2학년 때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아까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에 이 옆에 기라고 써 있는 거죠. 기하예요. 묶어가지고 기하라는 과목인데 이 기하 과목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선택 과목이 2개고 수학은 선택 과목이 3개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능을 보는 게 이제 3학년 때 할 일이고, 이 각 과목별 난이도가 다 달라요. 난이도가 다 달라가지고 자세하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애초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라는 과목 자체를 배우진 않으니까 1학년 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에 보면은 저는 이제 과학을 담당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는 공통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9개 과목이 있고요. 여기에 4개 과목이 있고, 그리고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해서 4개 과목이 있어요. 총 8개, 9개에서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수능 체제는 17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는데, 와, 여기 있는 8개, 이 아래에 있는 8개 과목은 머리가 아파요. 8개 과목은 머리가 아픈 이과 과목이고요. 이과 과목이고, 여기 있는 9개 과목은 보통 문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과, 문과를 보통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이면 여기 있는 8개 중에 2개를 고를 거고요. 문과 학생이면 여기 있는 9개 중에 2개를 고르게 될 거예요. 이과 학생 중에서도 2 과목은 어지간하면 안 볼 거예요. 이건 보통 어느 경우냐면, 보통의 경우는 아닙니다. 2 과목을 본다 하면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수능을 봤을 때 해당을 해요. 서울대학교는 2 과목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에 몇 점을 더 얹어서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과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 과목 보는 학생을 딱 한 번 가르쳐 봤어요. 한남고 다니는 학생인데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친구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논술 전형으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수시에 3가지 전형이 있었는데요. 수시에 3가지 전형. 논술, 교과, 종합 이렇게 3개로 축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교과, 종합. 그 중에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목에 대한 학교 성적을 봐요. 100%. 전 과목에 대한 학교 성적. 대신에 봉사활동 점수나, 봉사활동 기본은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겠지만 봉사활동 점수 안 들어가고요. 독서활동 점수 안 들어가고요. 동아리 무슨 활동했는지 안 들어가고요. 학교에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세특이라고 있어요. 세특.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세특도 안 들어가고요. 무조건 성적만 보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학교 성적을 얼마나 받았냐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랑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얘랑은 다르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걸 해요. 학생의 성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도 면접 준비를 좀 도와주다가 왔는데 4등급이던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등급이 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기가 좋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통 뽑고 싶어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 전형, 종합전형.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험을 잘 본 학생을 뽑고 싶은 전형, 교과 전형이에요. 지금도 중학교 내신 198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보통은 와후고나 양서고나 아니면은 자사고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교과로 원하는 대학을 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교과 성적은 되는데 학교 시험은 엄청 잘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좀 시험 문제가 쉬울 수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은 미강고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미사강명고등학교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요. 미사고도 그랬었고요. 시험 성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던 학생이 주소를 강일동에 있는 학생이 주소를 좀 옮겨가지고 미강고나 미사고 쪽으로 와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쉽게 가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쳐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거. 수능 최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둬서 국어나 영어, 수학 등급이 최소한 얼마는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둬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를 가기가 뭐 하나 허투루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막 챙겨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열심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하면.
뭐 하나만 파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꾸준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쭉 하다 보면은 잘 돼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나머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능 최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서 3합 7이라고 써 있잖아요. 3합 7. 이게 뭐냐면, 세 과목의 등급의 합이 7이 나와야 된다. 7보다 안쪽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가 5등급이면 돼요. 서울대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프 같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이상한 케이스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보통의 경우는 2, 2, 3이나, 2, 3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1, 2, 4도 되게 이상해요. 이 4등급 때문에 좀 많이 이상한데, 보통의 경우, 우리는 그래도 한 2, 3등급 하는 학생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려면 이제 3분의 7 하시면 됩니다. 3개 더해서 7인데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한 2점 얼마 나오거든요. 나머지들도 그렇고. 좀 눈여겨보실 만한 거는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 이화여대나 아니면 한양대 이런 데 보시면은 없어요. 여기 수능 최저가 전혀 없어요. 특히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교과 성적만 100% 다 봐요. 교과 성적만. 아무것도 안 봐요. 시험 성적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몰려요. 성적이 좀 좋다 하는 학생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몰려와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성적표만 들고 뽑아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는 입시 커트라인이 엄청 높아요. 딴 거 안 보고 교과 내신에 올인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좀 이따 자료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화여대는 그런 추세가 조금은 낮아요. 왜냐하면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을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 중에서 이제 요 수시 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 면접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하는 경우가 수시로 이제 재수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학교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래서 요즘 건국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학교급이. 최근에 대학 평가 자료를 보면은 9위인가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 9위로 나오는 걸로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좀 눈여겨보시는 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이제 추가 전형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양대학교가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자료로 등장을 하는 게 50% 컷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합격을 했다면 이 중에 50등의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00명 중에 50번째 점수가 1.13이다. 이거는 전교 1등이란 소리예요. 전교 1등. 1등급만 계속 찍혀있는, 그러니까 올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올수라는 말은 아시죠? 올수. 또는 이제 학생들이면 올 A 아니면 올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데 옆에 서강대학교 뭐 이렇게 대학 목록이 쭉 있잖아요. 그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에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서강대학교가 이제 한양대랑 비교를 지금 해놨는데 낮아요. 다른 걸음망이 있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 1.63 이런 건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전교 1등만 해야 돼요. 어떤 전교 1등이냐면 전 과목,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전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점수가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걸음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조금 낮아지는 거고 얘는 면접 전형을 보는 바람에 조금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연세대학교인데 한양대학교보다 오히려 점수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걸음망이 하나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면접도 잘 보는 학생이 뽑힌 거죠. 넘어갔습니다. 종합전형 이제 설명을, 교과전형,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교과전형은 공부를 정말 잘해야 돼요. 몇 번 시험을 보냐면 10번을 봐요, 10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에서 1학년 때 4번의 시험을 보고요. 2학년 때도 4번의 시험을 보고, 3학년 때 2번의 시험을 더 봐요.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만 들어갑니다. 3학년 때는. 되게 이상한 케이스인데 3학년 2학기 성적이 중요해지면 그 학생은 이제 재수한다는 뜻이에요. 네, 저 3학년 2학기 성적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재수를 한다는 소리예요. 재수할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가요. 그거는 아예 포기할 일은 아니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성적이 들어가고 그래서 총 10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10번을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잘 봤을 때 교과는 가기가 좋아요. 네. 2등급 정도만 돼도 이제 지방 쪽으로 가게 돼요.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천대 2점 몇으로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산대가 2.1인가 그랬었어요. 평균 평점이. 그러니까 이게 내신 성적이 교과로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적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제일 많이 몰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뽑아요. 근데 지방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교과는.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교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정말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뭔가 좀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교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좀 슬픈 얘기긴 하네요. 암울한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됐는데 사실 교과 전형으로는 저는 거의 보내는 경우를 못 봤어요.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고 수능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종합 전형을 일단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자면 교과 활동이에요.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은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를 뜻해요.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 좀 해볼래? 했더니 발표를 잘했다. 여기에 적혀요. 500자 안쪽에. 과목마다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고 과목마다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생기부가 이만큼 길어져요. 올해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맡으면서 가르친 학생 중에서 어디지? 잠시만요. 서울시립대 결과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내신 평점이 1.7인 친구도 넣고 1.7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연대도 넣을 수 있을 서강대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1.7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가르친 친구 2점 얼마거든요. 등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붙었어요. 그 차이가 이게 되게 잘 써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이 좀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면 이제 학생들 말로는 인싸라고 하죠. 네, 수업 시간에 좀 활발한 친구들, 주목을 받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세요. 1년 동안의 생활태도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고 자율활동은 요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했으면 논문도 썼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얘가 비중이 커서 막 입시 비리도 생기고 그랬던 부분인데 많이 축소가 돼서 500자로 줄었어요. 이건 근데 내년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24학년도 입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6학년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축소되고 있어요. 계속. 생기부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제한되고 학교 수업 시간 밖에는 없게끔 나올 거예요. 뭐 요거는 좀 더 공정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동아리 활동. 여기 중요한 내용은 자율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대입은 자율동아리는 이제 반영되질 않아요. 자율동아리는 이제 학생들끼리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동아리인데 자율동아리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이거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 자율동아리 이름이 독특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율동아리 이름이 여기 써 있으면 얘는 그 학교 나온 애네? 하고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재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 이름이 안 나오게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율동아리 활동은 이제 없고 방송부는 모든 학교들은 다 있죠. 그렇게 모든 학교들에 다 있는 동아리 활동만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건 상설동아리라고 합니다. 상설동아리 또는 뭐 정규동아리 이런 활동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들어가더라도 아예 보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은 정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이 돼서 그리고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제 책 읽는 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책 읽는 게
대입에는 반영되질 않아요. 이 친구는 책 몇 권 읽었어요. 이런 거 읽고 대학교 가요. 라고 예전에는 써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독서 리스트는. 근데 뭐를 넣을 수 있냐면, 여기에는 들어가요. 교과 활동에는. 영어 선생님이 영어책 읽어온 걸 여기다 써줄, 얘가 영어책 이걸 읽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독서 활동 내역이 안 들어간다 뿐이지, 세특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 받는 것도 이제 못 쓰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한 개는 쓸 수 있었어요.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같은 이유예요. 이 대회가 특이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신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축제 분위기여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상들 이름 적으면 얘는 이 학교 다녔던 친구구나라는 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어떤 것들을 평가하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도표를 보더라도 도대체 뭘 평가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소리라서, 이거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이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라서 사실 기준이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요. 입학사정관이라는 분들이 이 친구는 훌륭합니다, 이 친구는 조금 부족합니다 라는 걸 판가름 하는 거라서 되게 말이 많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주관적인 평가라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종합전형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조금 제대로 이걸 뭘 평가하는지를 나타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저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몇 개든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계속 축소되고만 있어서, 여기에서도 학업 의지가 들어갔던 게 이제 학업 태도만 보여줘요. 수업 시간에 성실히 했다. 학업 의지는 얘가 성적을 별로 못 받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예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한다. 현재 상황만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성 목록도 이제 예전에 한양대에 입학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3년 동안 학교에 좀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줬다는 걸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한양대에서 뽑아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문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차가운데, 인상 자체가 공부하는 쪽으로 일단은 대학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이거는 잘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여전히 계속 봐요. 학생이 이제 세특이라는 걸 기록을 할 때 우리 집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거는 상당히 자주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제 주요 대학들 목록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라서 학생이 괜찮아 보여도 실력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너가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잘하는지 알고 싶어 해서 수능에서 요 정도 점수는 받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면접을 봐요. 네, 지금 제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 면접을 보는데 이제 보면은 좀 학교 급이 좀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닌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면접도 안 본다 하는 학교들 보면은 그래도 되게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들. 수능 최저는 없는데 면접은 보는 학교들. 이렇게. 그래서 뭔가 거름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당연히 급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안 보는 학교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제부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을 때 보면은 평균 점수를 내죠. 그죠? 평균 몇 점.
A 받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A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A를 받는다고 해요. A의 기준이 90점 이상이거든요. 90점 이상인 학생이 100명 중 이제 40명인 거예요. 뭐 이거는 중학교 교육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A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A가 나와도 되나 싶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100점 맞다가 또는 90점, 100점 맞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너무 못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평가 방법이 많이 달라져요.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지냐면 시험의 난이도랑 관계없이 90점만 넘으면 전부 다 A를 줘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A를 주냐면 등수로 줘요. 등수로 줘요, 등수로. 이거 중학교 때 A를 받는 방법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A를 받으려면 성취도 기준이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등수로 100명 중 4등까지만 줘요. 아까는 100명 중에 40등까지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100명 중에 4등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0%, 40명 중에서 이 안에서 4명만 고등학교에서도 A를 유지할 수 있고 나머지 36명은 더 이상 A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여기세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렇다고 중학교 때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낙담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엄마랑 자식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건 평가 방법이 달라진 거지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안에 당연히 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다른 얘기고 아예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취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애초에. 100명 중 4등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시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학생을 3명밖에 못 가르쳐요. 학교마다 1명씩밖에 안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친구가 자기보다 잘해서 등수가 밀릴까봐 못 데리고 오겠대요. 저는 이제 학생이 3명밖에 없으니까 기절하겠는데 또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래 내가 선생님이 아쉽지만 너는 1등급 해줄게 이러는데 이해는 돼요. 되게 삭막해요. 되게 보면 많이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우실 거예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정말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 좀 잘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해주세요. 정상이고. 네, 정상입니다.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되게 보통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선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표로 좀 복잡한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90점, 85점, 72점, 80점 수학을 되게 못했네요. 제가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무튼 수학이 72점인데 이 친구가 수학 점수랑 한문 점수가 바뀌어 있어도 점수는 똑같아요. 그게 고등학교랑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한문 과목의 점수랑 수학 과목의 점수가 가치가 같아요. 가치가 똑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가치가 달라져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냐면 일주일간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문 수업이 고등학교 때 몇 시간인지는 저는 일단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봤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4예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과목 중에서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수업을 안 해요. 그러면은 수학 90점 맞은 학생, 과탐 실험 80점 맞은 학생하고 수학 80점 맞은 학생, 과탐실 90점 맞은 학생하고 이제부터는 성적이 달라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이게 성적이 바뀌어도 한문이랑 수학이 바뀌어도 똑같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중요도가 얘보다 4배가 큰 거예요. 수업 실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90점이 아니라 360점이에요. 얘는 320점이 되는 거예요. 4배를 뻥튀기 해줘야 돼서 그런 뜻이에요. 계산 방법이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전 과목을 이런 것들은 크게 학생이 신경 써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아까 뭐 1점 몇 등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 실수가 큰 과목들은 놓치면 안 돼요.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얘 등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등급이 심하게 변동을 해요. 4배만큼 뻥튀기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랑은 산출 방법이 조금 다르다. 크게 다릅니다. 크게. 한번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A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되거든요. 9등급으로 나눠놓은 어떤 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나 그 학생들이 IQ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능지수라고 하는데 좀 차가운 말이네요. 아무튼 IQ가 있는데 그거는 평균을 100으로 잡고 내가 평균보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점수를 내요. 그게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1학년 학생들이 왕창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잘해도 1등급으로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내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등수예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순으로 나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미강고 초창기에 미강고로 전학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다 요거를 노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다가 오면은 조금 낫겠지 하고 이 친구들이랑 경쟁하면 괜찮겠지 하고 해서 이 위치에 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적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다.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이 40% 친구들이 갈라지면서 등급의 하락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무 가혹하죠. 그죠? 고등학교 평가 방법도 이제 지금 여기에서 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돼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절대평가로 중학교 때처럼 바뀐다고 해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걱정인 게 공부를 안 할까 봐 학생들이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대학교는 훨씬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대학교를 가도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자퇴하고 싶어요 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전과하고 싶어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바뀌는 것도 좀 걱정이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거 45%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 갈라지게 된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갈라지게 된다. 4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여기에요. 여기부터 쭉 따지면 등수로 따지면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넓이를 보시면 여기 넓이가 되게 좁죠. 그죠? 이 넓이가 여기 있는 퍼센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4%라고 써 있거든요. 이 넓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 넓죠. 그죠? 넓이가 인원수예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에 5등급이면 이만큼 넓은 인원을 다 제쳐야지 4등급이나 3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제가 과외도 하고 했었으니까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우리 그 아들이 또는 딸이 5등급이다 수학이 등급 좀 올려달라 하면은 몇 명이나 제껴야 돼?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더해보시면은 17%, 20%, 17% 더하면 54%예요. 반이에요, 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기 들어있어요.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국평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 평균은 5등급이다라는 소리거든요. 50%가 여기 있어요, 50%가. 반수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기서 올라가는 게.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 요 이수 단위, 수업 시수예요, 요게. 여기다가 수업 시수.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하는가, 몇 시간 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뻥튀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업 시수. 얼마나 수업을 많이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4단위까지가 제일 커요. 수학, 국어, 영어가 보통은 4단위고요. 과학 과목은 3단위인데, 뭐 나중에 선택 과목 하면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됩니다. 하고. 그래서 수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마무리를 좀 할게요. 수시 내용은. 힘드시죠? 너무 복잡한 얘기 해가지고.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르죠. 중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막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성적을 따려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해서 힘드실 텐데, 제가 뒤에 보면은 시계가 있어요. 저걸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시를 조금 총정리를 하자면,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수행평가 특히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는 왜 중요하냐면, 내신 성적에서 시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그냥 테스트할 뿐이고 태도를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수행평가는 앉혀놓고 선생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세특 같은데 제대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점수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수행평가할 때 옆 친구를 도와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좋은 내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종합전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업 편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교과 전형 때문에 써놓은 건데 사실 해당하는 얘기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 이게 세특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여기 상당히 중요하고, 보통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께서 써오라라고 하세요. 학생한테 쓰게 조금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바꾸자, 저건 저렇게 바꾸자 해서 뭔가 좀 정돈된 글로 쓰이게끔 바뀌어요. 학기마다 할 수도 있고 한 학년 끝날 때마다 할 수도 있어요. 개별화, 차별화가 필요한 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 요즘은 이렇게 연계, 융합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라는데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뭐 컴퓨터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 그때만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컴퓨터과에 진학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좀 수업을 잘 들었다. 그런 게 보이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요거는 됐고, 요것도 됐고, 독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는 일단 나게 됐고, 정시가 남았어요. 정시는 좀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많이 늘어서 종합전형보다 많이 뽑아요. 물론 이때 기준은 수시보다 정시를 많이 뽑는다의 기준은 지방대가 아니라 수도권 대학을 말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시를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현실화 됐는데, 요것도 제가 일단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화작은 화법과 작문을 줄여서 화작이라고 하고, 언매는 언어와 매체를 줄여서 얘기합니다. 화작이 좀 더 쉬워요. 언매는 좀 더 어렵고요. 2문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언매 보는 학생이 2문제를 더 틀려요. 언매 보는 학생들이. 근데 2문제를 틀려도 등급은 똑같이 나오고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독서문학을 떼고 왔으면 화작은 딱히 공부를 안 해도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화작은 독서문학 공부했으면, 특히 독서 같은 거 공부했으면 화작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언매는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오는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수학 1하고 수학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공통 과목이고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1학기가 수학 1, 2학기가 수학 2예요.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하고 기하를 배우고 2학년 때 확통을 1년 내내 배워요. 보통의 경우는. 하남고는 특이하게 내년에 확통하고 기하를 깔아놔서 1년 내내 확통 들을래, 1년 내내 기하 들을래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하 듣는 학생들은 이과고 확통 듣는 학생들은 문과고 그렇게 하남고에서는 내년에는 구별을 한다고 해요. 미적분은 공통적으로 여기 하남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3학년 때 배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가장 어렵고. 근데 그 선택 과목에 뭐 유불리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에서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확통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기가 수학을 별로 못해서 그렇거든요. 수학을 못했을 때 수학 점수가 낮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가 수학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탐구는 이제 계열 구분 없이 두 개를 골라도 되는데 보통은 이과 학생이면 이과 쪽으로 두 개, 문과 학생이면 문과 쪽으로 두 개를 고르게 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영어는 제가 굳이 안 써놨어요. 이건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인데도 절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와요. 중학교 때랑 달라서 90점 이상 받기가 되게 어렵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되게 잘 내서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한 4% 돼요. 4에서 10%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문제를 되게 잘 만드는 거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고요. 2등급이면 영어가 2등급이다. 대학을 골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대학을 골라갈 수 있어요. 영어가 2등급이면. 근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80점으로 2등급을 받아도 89점으로 2등급을 받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6월 달에 보거든요. 1학년 학생들이면. 그때 영어 성적이 한 78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나 70점 후반, 중후반이다 하면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을 넘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영어 성적이 89다 이러면 기를 써서 1등급을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나 스카이에서도 이거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걸로 감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마다 다르지만 감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봤자 1점 깎아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이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8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는 그래서 커트라인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한국사는 40점을 넘으면 일단 1등급을 줘요. 그리고 35점일 때 2등급, 35점이면 그리고 30점, 25점 이렇게 되는데 25점보다 위기만 하면 돼요. 4등급까지만 맞으면 돼요. 이건 어느 학교 기준이면 서울대학교 기준이에요. 4등급까지도 만점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한국 사람이면 말씀드렸다시피 4등급, 5등급, 6등급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어려운 위치는 아닙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몇 점을 맞았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점수랑 자기 위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93이면은 100명 중에 93등 했다.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 7등 한 거예요. 빼야 됩니다. 100명 중에 7등 한 거 다 잘한 거죠. 100명 중에 5등 한 거고요. 생활과 윤리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100명 중에 25등.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4등급으로 나왔고 영어는 되게 잘하네요. 1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이렇게 표준 점수도 나오게 돼 있어요. 보면은 요거랑 요거는 점수가 좀 비슷한데 표준 점수는 6점 차이가 나요. 요거 2점 차이가 나는데 그죠? 그 이유는 이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생활과 윤리는 문과 과목이고요. 지구과학은 이과 과목이에요. 두 개를 섞어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과는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과 대학을 가려면 이과나 공과 대학을 가려면 필수로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 탐구, 과탐. 하나만 이렇게 껴도 이과나 공과는 못 가요.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과나 공과 계열은 전부 다 요 과탐을 필수로 두 과목이라고 해요. 재밌는 건 문과 쪽 인문계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철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쪽은 이과 과목만 두 개를 들어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정시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신경 쓰이는 게 재수생이나 삼수생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저기 대치동이나 강남 가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들.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고, 그 좋은 대학의 꼭대기에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서울대학교 걸 가져와 봤는데, 정시로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어요. 정시로 입학한 학생이 재학생이 늘고 있어요. 재학생임에도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늘고 재수생은 많이 줄었고요. 삼수생은 왠지 모르겠어요. 이때 좀 고배를 마신 친구들이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삼수생은 좀 는 거는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재학생 비중이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이거 작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았어요. 올해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문턱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은 정시 준비 따로 하고 수시 준비를 따로 해야 돼요. 내신 성적이랑 정시 성적을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학원 자습실에 이제 내일 면접인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친구예요. 제가 그 2학년 때부터 과학을 가르쳤던 친구인데 수학학원을 제가 계속 찔르면서 옮겨라라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워낙에 수능 쪽으로 잘 가르치셔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내신 성적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수능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근데 결국 똑같이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정말 수학 공부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건국대학교 입시 결과인데요. 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좀 퍼센티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냐면 평균을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평균입니다. 평균 이게 100분율이에요.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 그러니까 보시면 이과대학 물리학과, 제가 물리학과라서 제일 꼭대기에 놓은 건데 물리학과 보시면은 87.9%니까 100명 중에서 12등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100명 중 12등. 100명 중 12등이면 50만 명 계산했을 때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건국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과목 다기는 해요. 이게 몇 등급이냐면 87.9등급이면 2등급 끄트머리 또는 3등급 초반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나 제가 가르치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 목표를 일단 1등급으로 보는데 일단 찍어서 맞추는 것까지 기대를 해야 되기는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등급은 정말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그러면 요거는 3등급이니까 3등급 초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점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과들은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전기전자공학부 하면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취직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아닌 것들은 물리학과보다도 낮은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과학대학이나 97.1 요거는 수의예과라서 그렇겠죠. 건대 수의예과는 상당히 높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면 2등급, 3등급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가 이제 2에서 3등급 정도 되면 3등급 초반이에요. 3등급 초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과 쪽이면 수학이랑 과학이 많이 중요하고요. 반영 비율이 역시 여기서처럼 달라요. 너는 수학과학을 조금 하는구나, 점수를 더 쳐줄게 라고 해서 계산을 다르게 합니다. 문과 쪽이면 거의 균등하게 하고요. 이과 쪽은 수학과학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더 선별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학부모님들께서 내신 성적이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쾅 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겁을 덜컥 드시는데 학생들도 그렇고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때부터 준비를 잘해서 고등학교 내용에 맞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건국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덜컥 겁을 먹고 기존에 했던 방법을 고수하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시간 너무 많이 들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거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동국대 입시 결과 제가 넣어놨고, 요거는 뭐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유명한 학과들이 있어요. 법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보시기엔 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 평균 점수, 수능 성적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3등급 초반이나 2등급 후반이면 2등급 후반이어도 여기 동국대나 건국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성적표에 국어부터 탐구까지 2 찍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네. 굳이 1등급을 노리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개가 1등급이 끼면 고대 연대도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갔어요. 1122 뭐 이렇게 찍히면 고대 연대도 가고 1112 이렇게 찍히고 2등급이 1등급에 가까워야 되긴 하겠지만 의대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또 쉽진 않지만. 광운대는 이제 서울에서 좀 많이 낮은 학교인데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여기를 보시면 돼요. 백분위 점수. 수능 백분위 점수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87, 86 이런 숫자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3등급 후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3등급 후반까지도.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예전에는 광운공대로 많이 유명을 했어요. 공과 쪽으로. 그래서 넣어봤는데 요즘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 이름 얘기하면은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수능으로도. 솔직히 내신보다는 10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3년 동안 준비해서 탄탄한 상태로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제 가르치는 학생. 자, 국어. 일단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어는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책을 안 읽다 못해 문제도 안 읽어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학생들 2명 앉아있는데 읽어야 돼요. 진짜 문장제 문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읽기 싫다, 귀찮다 해가지고 별표를 이렇게 쳐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읽어보고 저는 일단 교육 방침 자체가 학생한테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마음이 급한 거는 알겠는데 여유가 좀 있어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가 생겨요. 지금 수능 수학 체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풀어요.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한계치가 정확히 존재해요. 그게 한 70점 정도예요. 그걸 넘어가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매년 다르게 내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입시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문제집을 그해 어떤 인강이든 뭐든 죄다 쌓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걸로 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매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나 원장 선생님이 푸니까 저희도 처음 보는 문제인데 생각을 하면 풀 수 있어요. 생각을 못하면 전혀 못 풀어요. 손도 못 대요, 정말.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수학에서 100점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생각하면 쉬운데 생각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올해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읽어야 돼요. 읽고 생각하는 걸 먼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준비는 지금부터라고 얘기를 한 게 서점에 가면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문이 이렇게 긴데 그걸 10분 정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이라도 풀면 한 지문씩이라도 풀면 읽는 연습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이면 1000일 가까이 돼요. 1000일 가까이 되면 지문만 1000개를 읽었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건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100일밖에 못했어요. 1000일 동안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뭐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읽는 능력 생기고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어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국어는 아까 독서, 문학, 그리고 화작이냐 언매냐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독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뭐라도 좋습니다. 웹툰만 아니면 돼요. 웹툰만 아니면 돼요.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여도 좋아요. 줄글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제가 여기 네이버 카페 글 보고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글을 다 제가 써요. 근데 제가 쓰면서도, 아이고야, 이거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써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인간은 지금까지 책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험 자체가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글을 읽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단 읽는 거
짧게도 좋아요. 우리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당장의 수능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중요해요. 저는 약국에서 약을 사면 거기 설명서부터 읽어봐요. 읽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애도 셋이 있어요. 약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언제 먹어야 되고 몇 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읽어봐요. 약국에서 물어보지 않고. 그런 자세가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자세라고 좀 보거든요. 하다못해 새로운 전자기기를 샀어. 그러면 그것도 설명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그게 습관이 되면 읽힐 거예요. 읽힐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수학은 당장의 1학년은 수능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몸을 좀 만드는, 계산을 좀 연습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게 기본 개념을 좀 탄탄히 한다라고 좀 써놓은 거고,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바운더리에 있으면, 경계에 있으면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78점이다? 80점을 넘기세요. 89점이다? 그러면 1등급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쉬우면은 가면 되는데 그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맨날 틀리는 문제. 탐구 과목은 이과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특정 과목 2개가, 두 개는 아니 3개고 3개. 세 번째는 좀 애매한데, 물리학하고 화학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많이 어려워요. 제가 올해 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져서 좀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2과목만 가르치는데 생명과학도 많이 어렵습니다. 올해는 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싹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2학년 때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어려워요. 문과는 3학년 때부터 해도 돼요. 3학년 때부터. 대신에 생각하는 연습이 된 상태로. 문과는 보통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로 학생들이 보통 골라요. 근데 저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기를 포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그랬고, 지금 EBS에 계속 실시간으로 오답률이 올라오는데 정답률 1.8%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문과 과목에서. 정답률 1.8%면 98.2%가 틀렸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봤는데 아무도 생각을 하고 풀질 않아서 틀렸어요. 98%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무튼 읽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래서 근데 문과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만 있다면 나중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는 뭐 최소 4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골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등급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국대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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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골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맞추려고요 해서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수학하고 탐구로 최저 맞출래요 하고 그거 2개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2과목 중에 하나라도 잘못돼가지고 미끄러지면 아예 답이 없고 수능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2, 3등급권을 유지하면 정말 골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꾸준한 거. 되게 기를 쓰고 시험 기간이 반짝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해야지. 그러면 딱 그때 반짝하고 끝이에요. 수능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 제가 일단 내준 숙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주면은 길 가다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길 가다가도 고민을 하고, 이거 뭐지? 답이 뭐지? 한 2, 3일 있다가 다시 풀어보고, 안 풀려. 또 2, 3일 있다가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랑 약간 이렇게 싸우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어려우면 안 보려고 하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숙제가 일주일에 막 80문제, 100문제 이러면 못해요. 숙제하느라 바빠가지고. 너 숙제 왜 안 했어? 그렇게 되니까 저는 요 적당한 양을 좀 지켜주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친다 하면은 만약에 좀 적당한 양을 숙제로 주고 딱 필수적인 개념만 확보할 수 있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 1-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좀 고민을 해봐라.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아래 나온 내용이 이제 3년 동안 준비를 하는 시험이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큰 틀은 이렇게 2가지밖에
게 없어요. 좀 복잡했지만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수시 굉장히 복잡해요. 수시는. 근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 수시는 학교 생활을. 학교 행사 참여 열심히 하고요. 정규 동아리, 상설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요. 당연히 엎어지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은 수시로 가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옛날처럼 막 공부 잘하는 학생만 뽑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좋은 학생, 활발한 학생, 발표 잘하는 학생 여러 가지를 뽑으려고 해요. 수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수시가. 정확하게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잘하는데 몇 점만큼 잘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 어쨌든 잘 해야 된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저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수업 끝나면은 수업 시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정말 제일 중요해요. 애초에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약자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 앞에 수학이 붙는데 이게 세만다 그 매스매틱스가 아니고 받을 숫자에 배울 학자를 쓰거든요. 대학교 가서 배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유형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와요. 저도 물리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올림피아드 문제가 여기 나오지? 그랬어요. 희한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사고력 측정을 하는 시험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중학교 때랑 공부한 거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중학교 때는 솔직히 학생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림만 보고 문제 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제 과학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선택에 관해서 좀 도움말을 드리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한 내용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이 다 이과를 갈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혹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 시간 끝나고 따로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랑 따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